그런 포털 사이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러한 전체 플랫폼 기업이 기존에 있는 신문사 각각들을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제약회사들이 원래는 주류였는데 이제는 AI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오히려 핵심이 되어가지고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변곡점에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AI만 잘하면은 진짜 대단한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AI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진단을 하는 곳과 실제로 AI로 신약을 개발하는 곳은 다릅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이미지 데이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잘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미지 토대로 해갖고 특정의 종양이 생겼네, 어디가 좀 이상하네,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플랫폼에서 이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서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지난 1월 8일에 열렸던 JP모건 헬스케어 2024에서 엔비디아가 참석을 해서 AI 관련된 플랫폼을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한 걸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요즘 AI 경쟁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 반도체 쪽은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사실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변화가 올 부분이 바로 이 AI 신약 개발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당장에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뭔가 신약을 개발하면은 사실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 거고, 진짜 약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계속 이제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계속 이렇게 약 기다리면서 결국 유명을 달리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데, 진짜 제대로 된 약을 개발하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AI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AI가 신약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 예전에도 그 비슷한 거 다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기존의 컴퓨팅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과 이번에 AI를 도입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해외에도 있지만 국내도 많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AI가 신약 개발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은 것이, 지금 보시는 것이 앞으로의 메모리 시장입니다. 반도체에서의 메모리 시장만 떼가지고 보였는데, 2022년도에 7.6, 2023년도에 6.2, 지금 US 달러로 빌리언이죠. 그러니까 62억, 76억 달러 이렇게 됐는데, 2028년까지 매년 23%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지금 177억, 그러니까 180억쯤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돈이 되겠죠. 거의 25조 원에 가까운 돈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23%씩 증가를 해서 메모리 시장조차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모리 시장 말고 AI를 통해서 신약을 찾는 AI 드러그 디스커버리 시장을 봤는데, 지금은 0.6, 0.9로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반도체 시장에. 그런데 성장하는 추세가 40%씩 증가한답니다. 매년이에요, 매년. 한 방에 2028년도에 껑충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년 40%씩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어가지고 발굴해서 결국 50억 달러까지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엔비디아가 발을 담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인데, 이 산업 자체가 빠른 것도 있지만 이게 개발된 이후에 상당히 빠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려면 우리가 먼저 신약 개발의 프로세스를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신약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거 각 단계예요.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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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1.5년, 2.5년, 2.5년, 1.5년, 한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상황인데, 이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0,000개가 넘는 후보 물질부터 250개, 그 다음에 20개, 6개, 4개 계속 줄어들죠. 특정한 조건에 맞는 거를 계속 채로 걸러내면서 사실상 최종 단계에서 90%가 아예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15년을 쏟으면서 테스트를 하고 검증하고 막 확인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그 난리를 치더라도 10년, 15년을 날릴 수 있는 상당히 리스크가 높은 산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10년에서 15년 동안 평균 25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적인 해외 빅파마들은 요거에 투자를 하는데, 국내 기업들은 요거에 접근하기가 힘든 거죠. 아무래도 기업 자체가 규모가 작기도 하고 그만큼 돈을 막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실패하면은 기업 자체의 존폐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네릭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똑같이 만드는 그런 형태, 뭐 특허 지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AI를 많이 쓰면 요거를 채로 거르는 과정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할 때 이 신약 개발에 어떤 특허를 내면은 이게 유효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인데 신약 개발 요 초기에 딱 이제 특허를 내잖아요. 그러면 10년, 15년 지나면은 실제로 이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5년에서 1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기업은 정말 빡세게 10년, 15년 열심히 해놓고 특허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5년에서 10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AI가 이 기간을 단축하면은 빅파마나 그러한 신약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특허 기간까지 연장이 되니까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가지 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뭐 1상, 2상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타겟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는 처음에 특정한 어떤 타겟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딱 잡아내고 계기가 반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이제 외관상으로 스크린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특정한 리드 물질이라는 거, 요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다뤘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1상, 2상 하면서 이렇게 걸러내는 과정을 하는데, 여기 각 단계에 AI가 적용돼서 기간을 빠르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요게 핵심인 거예요.
이 신약 개발의 전체 과정은 쉽게 말해서 어떤 특정한 이제 퍼즐을 맞추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퍼즐 있잖아요. 퍼즐 이렇게 있으면은 특정한 퍼즐을 딱 맞는 거를 딱 하는 거예요. 그걸 딱 해야지만이 우리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특정한 작용을 하는 어떠한 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이 단백질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딱 맞는지 안 맞는지 처음부터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타겟에 맞게 거르고 그 중에서 또 고르고 고른 거를 1상, 2상, 3상 다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신약 개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 타겟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질병을 유발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정한 어떤 생물학적 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분자를 찾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식별하고 그 식별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AI가 진짜로 빠르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도 이게 컴퓨팅 방식을 사용한 방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게 바로 CADD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죠. 지금 보이시죠? 컴퓨터 에이디드 드러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약을 설계를 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하겠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스트럭처 베이스드 드러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요건데, 이 약물 표적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약물을 설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으로 알려지는 그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가져와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설계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옆에 있는 리간드 베이스드 드러그 디자인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활성 물질의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요거하고 좀 비슷한 거 뭐 약간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에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두 개 다. 그래서 특별한 단백질이 어떤 결합 부위가 잘 이제 바인딩이 되느냐, 아니면 특정한 약물이 어떤 구조를 가졌을 때 잘 이렇게 모델링이 돼서 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마치 이렇게 컴퓨터 이게 캐릭터 모델링 하듯이 기존에 있는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에이디드 드러그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타겟을 식별한 다음에 버추얼 스크리닝을 거치고, 그래서 컴파운드를 가져갖고 새로운 드러그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손수 설계를 변경한다는 거예요. 기존 정보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바이오니모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AI 신약 개발 플랫폼인데, 엔비디아가 또 AI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뭐 구글의 알파폴드라든가 다양한 어떤 단백질 접힌 모델이라든가,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달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요것들을 다 설계하는 방법들에서 또 염기 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생성형 AI로, CADD는 생성형 AI가 아니에요. 기존에 하는 컴퓨터 방식은 생성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좀 유사하게 바꿔보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하는 바이오니모 같은 플랫폼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생성하니까, 마치 우리가 달리3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챗GPT로 텍스트를 해서 생성하고 이런 것처럼 새로운 타겟을, 그럴싸한 모델들을 뽑아서 생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빨라진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도 이렇게 세 가지 영상을 올렸었는데, 결국은 이 신약 개발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AI로 빨라질 수 있느냐는 이렇게 생성형 AI로 해야만이 요거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게 AI로 빠르게 투자하는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도 있지만, 여전히 CADD 같은 거에 뭐 모르는 기업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AI로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픈폴드, 알파폴드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죠. 요것도 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앞에 있는 영상 여기에 가보시면은, 검색해서 보시면은 상당히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염기설과 관련된 부분들도 마치 LLM처럼 뭔가 문자 텍스트처럼 그렇게 생성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핵심이에요. 예전에는 이 제약회사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빅파마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딱 이거를 잘 만들어갖고 신약 개발에 앞서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AI를 잘 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AI의 어떤 그 컴퓨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오히려 신약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에요? 요즘 여러분 일부러 그 신문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십니까? 안 그러죠? 그냥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 뜨는 거 보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포털 사이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러한 전체 플랫폼 기업이 기존에 있는 신문사 각각들을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제약회사들이 원래는 주류였는데, 이제는 AI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오히려 핵심이 되어가지고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변곡점에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를 검색하다가 여기 더밸류 뉴스라는 곳에서 이제 박수현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던데, 신약 개발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AI 신약 개발 현황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나와 있죠. 해외로 보면은 이 기업 모두 다 보세요. 구글, 엔비디아,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얘네들이 빅파마들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다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도 뭐 1111, 노바티스와 협력한다, 뭐 알파폴드 개발했다, 엔비디아도 뭐 암젠이랑 협력하고 바이오
바이오니모 플랫폼 한다 여러 가지 얘기도 났죠. IBM도 유전체 데이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부분 제약 회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플랫폼도 플랫폼이지만도 핵심은 CADD 같은 그러한 기존에 있는 컴퓨팅보다는 생성형 AI를 실제로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컴퓨팅 리소스를 가지고 있느냐를 경쟁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근데 이 플랫폼이란 게 그냥 각자 이제 돌릴 수 있는 어떤 솔루션 플랫폼이라고 볼 수면 되는데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점차 이제 디벨롭을 해 나가겠죠.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근데 그 중에서도 생성형 AI를 실제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신약 개발을 단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보면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AI만 잘하면은 진짜 대단한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약업체뿐만이 아니라 신규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AI 컴퓨팅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기업들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싶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또 어떤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여기 팝뉴스에 보니까 히치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 플랫폼 스타트업 히치의 임재창 박사님. 이분이 카이스트에서 딥러닝을 통해서 신약 개발 연구해온 전문가 분이신데 이제 AI만 잘하더라도 예전엔 돈이 많아야 신약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제 아니에요. AI의 정확한 알고리즘과 AI의 컴퓨팅 리소스를 가져와서 신약 개발을 단축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은 아까 그 타겟을 식별하는 단계도 줄일 수 있고 혹은 뭐 리간드 찾는 단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각 단계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더라도 엄청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AI 기업들이 실제로 올해도 이제 AACR 2024 같은 그런 암학회에도 참석을 합니다.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아까 CADD냐 생성형 AI냐 이게 또 구분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생성형 AI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래도 이 씨앗이 되는 진짜 데이터, 진짜 중요한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보가 뭐예요? 우리 이제 유전 염기 서열 같은 유전체 데이터죠. 그러한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냐, 즉 데이터 싸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뭐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제약회사랑 협력을 해가지고 야 너네가 하고 있는 데이터 줘봐, 우리 거 학습하고 줄게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AI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진단을 하는 곳과 실제로 AI로 신약을 개발하는 곳은 다릅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바나나 같은 거를 엑스레이로 찍었을 때, MRI를 찍었을 때, CT로 찍었을 때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유전체 데이터입니까? 아니죠. 요거는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잘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미지 토대로 해갖고 아 특정의 종양이 생겼네, 어디가 좀 이상하네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플랫폼에서 이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서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사실 미국이 사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게 중국은 그 개인의 유전체 데이터 같은 것들 그냥 막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이 약간 좀 이제 낮은 나라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좀 위협을 느끼지 않나라고 의견을 주시는 제가 이제 멘토로 모시는 분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유전체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확보를 하느냐 그리고 이걸 토대로 CADD가 아닌 생성형 AI 기반으로 잘 생성할 수 있느냐 이러한 포인트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컴퓨팅으로 돌릴 수 있는 엔비디아 같은 GPU 많이 때려놓고 이런 컴퓨팅 시설,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잘 구축되는 데가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젠슨항이 이제 GPU 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플랫폼 기업으로서 한참 나갑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자기들이 통째로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이제 인피니밴드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이더넷 필요 없어 우리 거 다 사가 그래서 다 꽂아버리고 스위치 라우터 다 해가지고 덩어리로 팔고 있죠. 그렇게도 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클라우드 운영할게 이렇게 해서도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소프트웨어도 다 지원하고 이런 AI 신약 개발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거 다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젠슨항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은 코딩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게 그만큼 바이오 사이언스, 라이프 사이언스 그리고 이 신약 개발 관련해서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 마켓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이게 빠르게 변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빠르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I가 가져온 변화가 우리의 건강과 인생을 책임져주는 새로운 신약 개발에 다가오면서 한껏 더 흥분된 목소리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